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이혜민입니다. 오늘 강승희의 이유 있는 뇌피셜 강승희 대표님 모셔서 또 어떤 주제를 고민해 오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파생 상품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유. 네, 이건 되게 예쁘게 쓰려고 쓴 거고요. 원래는 네. CFD 사태가 5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CFD 사태의 원천이 뭐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 파생 상품하고 CFD 자체도 파생 상품이잖아요. 네. 네, 굉장히 약한 파생 상품이잖아요. 선물 옵션에 네, 비하면. 그렇죠. 네, 레버리지도 좀 낮고. 네, 레버리지도 낮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천이 뭐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주가가 떨어진 거 가지고 이제 말들 너무 많고, 그래서 CFD조차도 파생 상품이니까 그거에 몸통을 지금 흔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선물로 흔드는 경우도 원래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파생 상품이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든다 맨날 이런 쓰고 세마녀 뭐 이런 네. 얘기 나오면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 CFD 때문에. 재밌는 주제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들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정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동성 위기 뭐 이렇게도 우리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유동성을 풀었다. 그 다음에 또 선물 옵션 할 때는 유동성이 적다. 그 되게 다 그 유동성이라는 단어 쓰는데 뉘앙스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딱 이 체크를 해보면 유동성, 그럼 보통 거래할 때, 선물 옵션 거래할 때 유동성 그러면은 뭘 딱 떠올리세요? 뭐 거래량. 그쵸, 거래량이죠. 네, 네. 근데 또 신문에서는 미국에서 유동성을 풀어서, 그럼 그 유동성은 또 뭐예요? 거래량이 늘어나요? 좀 돈을 이상한. 풀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쵸, 돈을 풀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라는 정의가 뭐냐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네. 정확한 단어의 뜻은 어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가치로 전환하는 성질을 유동성이라 그런대요. 네.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교환이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가장 유동성이 좋은 거, 바꿀 때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죠, 결국. 돈이죠. 돈을 주면 내가 뭔가를 다 살 수 있잖아요. 그쵸. 서비스도 네. 살 수 있고, 네. 물건도 살 수 있고, 뭐 주식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제일 높은 게 돈인 거고, 현금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안 움직이고 큰 것들이 뭐 부동산들, 큰 것들, 그런 것들은 일단 샀다 팔았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저 황금성이 떨어지는 떨어지죠. 것 예.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부동산.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유동성이란 뜻이 그 뜻이었구나를 저도 좀 그 유동성이 풀린다는 개념도 저도 약간 헷갈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 유동성이 네. 풀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황금성이 많은 자산들이 시장에 풀리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 네. 그래서 돈이 잘 돈다, 이런 뜻으로서 쓰이는 거죠. 유동성이 좋다 얘기는 돈이 잘 도는 거죠. 이게 막 샀다 팔았다가 잘 된다. 그래서 돈을 많이 풀면은 물건들이 막 샀다 팔았다가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동성을 푼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다. 그리고 화폐 공급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돈을 갖다가 밖에다 푸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유동성을 푸는 거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단어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네. 선물도 레버리지다, CFD도 레버리지다. 네. 근데 레버리지가 원래 지렛대잖아요. 그래서 지렛대가 원래는 우리가 그냥 뭐 100이라는 걸 내가 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걸 세게 들려면 긴 막대기를 놓고 이렇게 누르면은, 지렛대로 누르면은 내 힘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지렛대의 용도잖아요. 근데 이제 돈에서도 이거와 똑같은 용도인 거죠. 내가 100밖에 없는데 400을 사고 500을 사고 16배를 사고 이러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결국 나의 능력이 아닌 것만큼을 사는 거잖아요, 레버리지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이미 있다. 내 능력보다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원적으로. 그러면 원래 내 능력보다 너무 과하게 하면 이제 잘못하면 죽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문제가 생기죠. 일단 네.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네.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들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무리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그래서 그 단어의 뜻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투자할 때 그래서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자본 말고 남의 자본으로 더 많이 사는 거. 예, 그를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고, 선물이나 뭐 미수 사용하거나 뭐 이런 게 다 되는 레버리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진 돈보다 많이 사는 거. 그래서 총 투자액 나누기 자기 자본. 내가 돈 넣은 돈. 그 다음에 내가 산 거. 그게 결국 레버리지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할 때, 선물 거래할 때 꼭 그 노셔널, 액면 네. 금액을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몇 배를 사고 있는 건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매번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결국 레버리지 비율이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신용 융자 부분은 당연히 그냥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 2.5배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CFD든 신용융자든 결국 똑같은 상품이었던 거죠. 그냥 시장에 있는 유동성의 기준으로만 보면 똑같은 상품이었어요. 이거 대출해서 그냥 2.5배 사는 거였어요. 그냥. 네. 예, 그랬는데 이번에 CFD 사태는 이제 유동성이 적은 거를 갖다가 레버리지를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아까 저희가 이제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고 지금 레버리지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유동성과 레버리지가 겹쳐지면 사고가 나는구나. 이게 이번에 교훈이었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유동성과 레버리지가 겹쳐지면 뭔가의 something 이벤트가 발생한다. 발생한다. 예, 그래서 그러면 유동성과 레버리지를 우리 선물 옵션 거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HTS에서 스크린 캡처를 조금 했어요. 네. 그럼 저희 회사 화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고객으로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붙였는데 그냥 이민이 나스닥이에요. 근데 3월, 6월물, 9월물, 12월물이에요. 네. 그리고 맨 끝에 거는 23년도 거 3월, 6월물. 6월물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밑에 건 상세라는 부분을 제가 카피터에 붙여놨고 네. 앞에 세 개는 가격이잖아요. 네. 그냥 시장 가격이에요. 어저께 네. 시간 맞춰서 한 11시, 12시쯤 네. 가격인데 보시면은 가격 차이가 사자랑 팔자의 호가 차이가 0.25밖에 안 나요. 제일 첫 번째 건.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계약, 4계약, 9계약 이렇게 쭉 깔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래를 하고 싶을 때 충분히 아주 적은 금액으로 사자, 팔자, 호가에서 거래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한 칸만 옆으로 가도 벌써 11하고 9예요. 벌어져 있네요. 벌어져 매수매도. 있죠. 네. 그 다음에 한 개밖에 없어요. 거래량도 이거는, 없고. 예, 이거는 기계가 걸어놓았다는 뜻이에요. 한 개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내가 뭔가를 산다. 그럼 나는 기계와 샀다 팔았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거 12월물로 갔더니 더 벌어지죠. 이건 10이에요. 10. 6하, 9하고도 완전 다르게 더 벌어져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계속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앞에 호가는 1개밖에 없어요. 네. 기계예요. 예,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 기계랑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계약을 매매를 하실 때도 이게 뭐 5계약 이렇게 한 번에 사실 수도 물론 있잖아요. 있는데 이렇게 올려서 쓸어 사실 필요 없이 예를 들면 한 호가만 딱 한 개를 사보면은 기계들이 와서 막 다시 또 팔아주면은 채워놓고, 예, 네. 계속 채워줘요. 네. 채워줘서 여러 명의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쓸어 사시는 건 하실 필요는 없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상세 부분은 그 보통 모든 이제 증권사들, 이베스트 포함해서 모든 증권사들의 이런 화면들이 다 있을 텐데 개시 증거금, 유지 증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계약당 금액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럼 계약당 금액이랑 가격을 곱한 게 액면 금액이잖아요. 그쵸? 노셔널이라고 말하는. 노셔널이라고 네. 말하면. 근데 액면 금액. 그거 나누기 개시 증거금 하시면은 이게 레버리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요것만 봐도 이제 유동성도 그냥 고화면 하나에서 볼 수 있고 레버리지 레버리지도 비율도 계산해 볼 수 있다. 네. 라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주식에서는 유동성을 얘기할 때 보면은 그래서 옆에 건 이제 삼성전자 걸 가져온 건데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막 매수 매도 호가 쭉 깔려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조금 작은 종목들은 매수 매도 호가에 주식 수가 100주, 200주 막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산단 말이에요. 네, 한 호가에 내가 10억, 20억을 못 사요. 한 호가에. 이렇게 한 호가에 막 10억, 20억씩 살 수 있는 종목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예전에 제가 이제 차익 거래할 때 어떤 엑셀을 만들게 되냐면 위에 있는 걸 다 사면 얼마 들지? 네. 호가 10호가 다 사는데 내 돈이 얼마 들지? 네, 네. 그러면은 그걸 다 샀다고 치면은 지수가 어떻게 되지? 네. 이런 걸 계산해 놔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쓸어 사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금액이 적어지면 임팩트가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도 한두 호가 사면 다 되는데 예를 들어 10억, 50억짜리 바스켓을 만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레버리지가 이슈가 있고 이 유동성은 가격을 만드는 굉장히 큰 요소예요. 내가 이걸 다 사도 삼성전자는 안 움직이지만 조그만 종목들은 쫙 사면 다 움직일 수 있고 끝날 때 조금만 돈을 들여서 가격 종가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발생한 CFD 사태도 결국은 유동성이 적은 주식이기 때문에 종가 때 하루 종일 마음대로 샀다 팔았다 해라 내가 종가 때 한번 찍 사서 올려놓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통정 매매를 하고 이슈들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손실이 안 난 것처럼 보이니까 계속 이제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니까 이 들어오고 상황까지 들어오고 지금 온 거죠. 계속 들어오고 그러다가 손님이 모여지지 않으니까 아까처럼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돈이 더 처음엔 레버리지 안 썼을 수도 물론 있어요. 이거 뇌피셜이지만 안 쓰고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가지고 레버리지 써서 더 사서 막아야겠다. 돈이 더 들어오면 하고 또 돈이 나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또 돈 빼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이거 해지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안 되겠다. 그럼 나머지 계좌에서 레버리지해서 걔가 파는 거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유동성 물량, 매도 물량이 던져지면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서 또 앞에서 레버리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레버리지가 걸려 있으면 마진콜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잖아요. 네, 손실이 발생하면 다 반대 매매가 나가니까. 네. 그러면 그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굴러서 밑으로 척척척척척 빠질 수 있는 거죠. 그 얘가 이제 2021년도 아케고스 사태예요. 빌황 사태. 이때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여러 종목들이 거의 이 차트랑 비슷하거든요. 이게 이제 안 없어진 망하지 않은 회사 텐센트 뮤직 차트인데 보시면 네. 아케고스에서 빌황이 매수를 해서 계속 끌어올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번에 CFD 사태와 빌황 사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기 돈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 감옥 가거나 시세 조정하거나 자기 혼자 해결될 문제였던 건데 여기는. 근데 우리는 남의 돈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문제인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본 거죠. 피해를 봤다면 피해를 본 거고 자기랑 다 같이 막 섞여서 난리가 난 거죠. 네. 근데 여기서도 결국은 이슈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과 레버리지 두 개의 문제인 거죠. 사서 올릴 때는 내가 돈으로 계속 사서 올리면 올릴 수 있으니까 됐는데 팔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팔았을 때는 내가 던지면서 내가 더 빼는 상태가 생기는 거죠. 주가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21년도에 그 빌황 사태 다음에는 22년도 5월에 루나 사태. 네. 루나 코인. 네. 네. 미국 주식이었다 이제 코인으로 넘어서 네. 코인도 또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매도 물량을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주면 계속 오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랬다가 파는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 우르르 나오는데 내가 계속 받아줘야 되는데 네. 그 여력이 안 되니까. 여력이 안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단어가 데드 스파이럴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3년도예요. 매년 있어요. 매년 4월, 5월이에요. 매년 있었네요. 네, 매년 있어요. 4월이 좀 네. 주의해야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매년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은 그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주고 있어야 좀 당하는 사람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도 약간은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우 데이터 그 말 많은 지금 CFD 종목이에요. CFD도 2.5배 레버리지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릴 때 저렇게 올릴 수 있던 거잖아요. 7월 달부터. 네. 어마무시하죠. 10,000원짜리가 5만 원 갔죠. 5배. 그랬다가 내려갈 때 이제 3일 걸리셨죠. 아직 거의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옆에 있는 기간상 옆으로 쭉 가면 20년도부터 올린 거니까 저쪽 뒤로 가보면 아직 10,000원까지 가도 뭐 되는 그림처럼만 보면 네. 네, 이런 상황이 돼서 이 부분도 결국은 똑같이 레버리지 된 게 언와인드 되면서 신용되면서 꺾여서 내려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흐름도를 보시면은 장내 파생 상품들은 이제 거래 증권사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매수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까 그 화면에서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기계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시장 조성사가 기계를 걸고 있고 그러면 기계가 거래소에다가 호가를 넣어주고 있고 그거를 샀다 팔았다 고객이 하고 있고 그걸 중개를 이제 증권사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장 조성자는 항상 해지를 한다고 보셔야 돼요. 포지션을 얼마 이상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뭔가 해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면 팔았고 팔았으면 샀고. 네. 그게 이제 해지니까. 근데 시장 조성자는 그래서 주식 기초 자산들을 샀다 팔았다를 하느라고 주식에 항상 연동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조성사는 웬만하면 안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봤던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CFD 같은 경우는 중간에 유동성 공급자가 똑같이 있어요. LP라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조금 아까 이제 거래소 상품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CFD는 거래소가 없어요. 네. 내가 거래소인 거잖아요. 네. OTC 거래나 장외 거래라고 얘기하는 진짜 장외 파생이에요. 너와 나와의 계약이에요. CFD는 주식도 아니고 상장이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빠지면 빠진 만큼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손익을 교환하기로 계약한 계약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래소가 빠져 있죠. 하지만 그 LP는 아까 말씀드린 해지하는 거랑 똑같이 거래소에서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샀으면 팔고 팔았으면 사고. 네. 고객한테 샀으면 난 저쪽 가서 사오고 팔아서 팔고 사고를 계속 거꾸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현물 시장에 무조건 영향을 준다. 없다. 네. 이거를 현물 시장에 미치고 않고 있는 건 다 사기예요. FX 마진 트레이딩은 실제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FX 마진 트레이딩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객만 모집하면 다 자기 돈이라고 사장이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계속하면서 다 로스를 내고 나가기 때문에 해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한두 명이 버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미리 체크를 해서 내보내든가 고객에서 자르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건 따로 빼서 실제로 거래소로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계를 내서.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마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방역 마치는 사람 100명 중에 한 명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돈을 벌 수도 있고 레버리지를 해서도.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조금 해보면 아니까 그걸 이제 무모하게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랑사태 부분에서 이제 CFD에서 나왔던 것도 똑같아요. 뭐 손익만 결제하고 레버리지 비율 있고, 그 다음에 차입 공매도 되는 거 있고, 장외 파생 상품 거래고, 전문 투자가만 되고, 비용이 발생하고. 굉장히 비슷한 요소들이 똑같아요. 예, 많네요. 네. 네, 네. 그래서 CFD거나 선물이거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파생 상품의 기본은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다 이자 수익을 원해요. 그렇잖아요. 안정적인 수익, 그렇죠. 예대 마진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권회사도 결국은 예대 마진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생 상품을 하던 CFD를 하던 모든 게 다 예대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기준에서 또 예대 마진으로서 하다 보니까 원래 넣었던 금액보다 더 많이 거래가 일어나니까 수수료가 3배씩 일어나는, 2.5배씩 일어나는 거잖아요. 주식 매매 수수료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선물이 훨씬 싼 거죠. 비용상으로 보면. 그렇죠. 예, 어차피 레버리지 할 거면 그리고 이제 더 많이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누가 사기당한 일은 없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깨지는 거지 누가 그렇죠. 사기치지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가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 자기 그 버짓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락딜이라는 것도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에다 커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아까처럼 분량이 많아요. 많으면 기본적으로 많이 팔아야 되면 어떻게 하냐면 증권사한테 전화를 해요. 내가 지금 100억을 팔아야 돼, 500억을 팔아야 돼. 그걸 시장에다 이게 아까 우리가 클릭해서 팔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한 호가로 쭉 다 치면 얼마 팔 수 있지? 뭐 이런 네.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못 하죠. 조그만 주식들은. 끽해야 뭐 3억, 2억 그래요. 여기 있는 호가를 다 팔면 예를 들면 한 10억 팔아요. 5억 팔고 그래요. 그것도 안 되는 주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그럼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겠네요. 못 하죠. 큰 금액 같은. 큰 금액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브로커한테 이제 전화하죠. 왜냐면 500억에 뭐 0.5% 수수료가 많잖아요. 금액이 크니까. 금액이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이제 따로 이제 전화를 해서 사줄 사람을 찾아요. 따로. 큰 매니저들한테 전화해서 이런 거 블락 나왔는데 할인해 준대. 지금 가격 100원인데 99원 해준대. 그러면은 99원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던져보면 얼마만 밀릴까? 봤더니 네. 많이 밀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산 사람, 나는 10% 할인해주지 않아, 안 사?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 그 정도면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럼 이제 10%야?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찾아서 한 번에 마친 다음에 한 번에 사와서 한 번에 그들에게 다 줘요. 10% 할인해서. 그러면 그 다음 날서부터 그 받은 사람들은 팔아요. 10%보다만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익거래성으로 매매를 하는 데들이 많아요. 블락딜로. 예, 그것도 뭐 어쨌든 헤지펀드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한테 넘겼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그래서 뇌피셜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어떻게 누가에게 가져가는지는 이제 지금 이제 뭐 검찰에도 가고 감독원도 가고 이래서 지금 이제 조사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서 결과는 나오겠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CFD 거래가 됐건 신용 거래가 됐건 그건 다 2.5배였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10배였어요. CFD가 주식만큼 그러니까 선물에 가깝게끔 레버리지가 됐었는데 아케고스 사태, 비황 사태가 터지면서 이거 냅뒀다고 우리나라도 난리 나겠어. 네.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2023년도 올해 4월 달에는 CFD 사태로 난리가 났다. 그리고 뭐 밀수다,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했다. 네. 거기에는 막 또 나중에는 폰지 사기처럼 해서 이제 벌고 나면은 너에게 모집한 얼마를 대가를 주겠다. 네. 뭐 이건 진짜 폰지 사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주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이제 좀 아쉽고 그 다음에 CFD에서 또 나왔던 뉴스들이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공매도 금지가 문제였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네. 지금까지는 공매도가 나쁜 놈이라고 난리를 치더니 네. 갑자기 CFD 사태 하나로 공매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올리는 애가 있는 거냐 뭐 이러면서 또 공매도가 금지한 게 잘못이었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됐던 선물이 됐던 주식 레버리지가 됐던 이 부분들은 굉장히 잘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원천적인 이유가 뭔지를 잘 보고 매매를 하고 뷰를 갖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려고 한 거는 이제 한맥 사태. 2013년도에 있었어요. 아까 마켓메이커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마켓메이커들이 시장 조성을 하느라 기계를 막 내다가 기계를 네. 잘못 낸 거예요. 네. 기계가 막 나간 거예요. 주가가. 네. 그래서 거래가 돼가지고 회사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알고리즘 매매 실수였는데 네. 기본적으로 전체
바로 전원을 내렸는데 463억 손실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회사가 문을 닫았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캐시아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혼자서 360억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주문 잘못 나온 거 기계가 제일 빨리 가서 다 채간 거죠. 딴 애들도 채갔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로 내놔라라고 했는데 한맥이 패소를 했고 그냥 네. 손실로 예, 끝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10년이 걸린 거예요. 이거를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CFD 사태가 됐건 이거 됐던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솔브되고 다 끝나는 데는 엄청 오래 걸린다. 장기간이 걸리네요. 네, 이번 걸린다. 것도 굉장히 오래 해결되는데 오래 걸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잡혀가는 건 쉽게 금방 잡혀갈 수 있지만 거기서 누군가는 아니다, 나는 제가 뭐 이렇게 한 거다 이러면서 계속 소송 걸면 계속 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들이 좀 수익이 좀 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 좀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바로 그 달에 5월 달에 나왔던 뉴스 중에 또 하나가 유튜브 믿고 해외 선물 투자했다가 250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아 정말. 이것도 네. 5월 3일 뉴스예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선물 투자 방송, 해외 해선 투자 방송을 나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해외 유수 기관 사칭도 하고 몇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막 수익 나는 영상 올리고 다 가짜예요. 다 가짜로 올리고 그리고 뭐 막 저도 그냥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셔터 내려 막 오늘 다 벌었어 5천만 원 셔터 내려 그리고 끝내고 막 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포모를 자극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런 거는 진짜 다 체결 뭐 손익 다 가짜 프로그램 꾸며낸 만들어서 거죠. 꾸며낸 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다 손익 같은 건 다 대포 통장으로 돌리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게 왜 안 없어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피해자는 107명인데 3천억이래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앞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가 봤던 게 유동성과 레버리지였잖아요. 근데 네. 유동성은 시장에서의 문제라고 치면 레버리지는 우리의 의사결정이잖아요. 투자자의 의사결정. 그러면 그 레버리지라는 거의 원천을 보면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탐욕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CFD 욕도 하고 뭐 감독원에서 못했다고 욕도 하고 뭐 저런 사기꾼 뭐 이런 욕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도 한번 정도의 투자자로서 어느 네. 정도의 레버리지를 쓰는 게 내가 탐욕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캐파가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내 힘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걸 들어야지 안 그러면 네. 허리 나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부 안 하고 그냥 누가 얼마 벌어준대 이래서 이러 넣었다가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큰일 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막 대부분 공부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볼 테니까 크게 이런 거에 당하실 일은 없겠지만 주위에서 분명히 이런 경우들을 물어보거나 이러면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매매하는 와중에서도 그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쓰는 게 적절한지는 스스로 체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고객들 전화를 받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어디 뭐 방송을 봤더니 뭐 100만 원 갖고도 나스닥 거래할 수 있는데 그거 진짜 맞냐? 그죠. 전화를 하셔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걔네가 증권사도 아닌데 뭘 믿고 그걸 하시려고 그쵸. 하시냐. 그래서 제가 절대 하지 마시려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또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또 쉽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시골을 돌아다녀요. 지방을 돌아다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지방에 나이 드신 분들을 타겟을 일부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네. 나쁜 사람들이고 속을 만한 사람들에게 자꾸 컨택을 하고 접근을 네. 하고 있고 근데 그 속을 만한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어느 정도는 이제는 유튜브도 많이 보시잖아요. 어른들도. 그쵸, 이제 엄마 아빠한테도 보내주고 예를 들면 네. 저희가 이런 찍는 것들도 네. 그래서 아 이게 사기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인지하는 게 전체적으로 좀 이제 뿌려져야 그런 사람들이 발 못 붙이지 누가 돈 벌어준다 그러면은 솔직히 뭐 돈을 넣고 싶잖아요. CFD도 저희가 이제 아는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년 전에 삼천리를 사는데 이렇게 될 거니까 갈 것 같아 사자. 네. 안 샀겠냐는 거죠. 예. 네, 그쵸. 예. 저희도 그렇게 친구들이랑 생각해요. 얘기하면 종목 하나 줘봐 이러잖아요. 네. 매니저들 만나면 저한테 맨날 얘기하면 너 뭐 주식 한다며 그러면은 방송 나고 이러니까 종목 하나 줘봐 뭐 이러거든요. 근데 또 전 모른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진짜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탐욕 부분들 쉽게 돈을 벌겠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스스로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 SG 사태라고 불리는 게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피해가 가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아무쪼록 오늘 뇌피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